어떤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국고를 횡령했다는 뉴스가 뜨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민원을 넣어 징계 청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동력이 좋은 분들은 사정기관에 고소고발 조치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정부패가 사회에 어떻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낚시꾼에게 보거도구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혹시 낚더라도 절대 먹지 말라고 아무리 당부해봤자 정작 보거가 어떻게 생긴 건지 설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패가 어떻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부패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아는 것부터가 먼저겠습니다. 세계은행은 부패를 사익을 위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 인용되는 부패의 정의죠. 어떤 나쁜 선생님이 촌지를 바친 학생에게만 내신 점수를 잘 줬다고 가정해봅시다. 시험 점수를 주는 것은 선생님의 공적 직무이고 촌지를 받는 것은 사익 추구이니 이건 부패에 해당합니다. 물론 부패에 대해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학자, 단체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정의보다 비교적 좁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가 아님에도 공권력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은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채로 뽑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조카나 사돈은 특채로 뽑아도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란 뜻도 됩니다. 매스컴을 타면 공정하지 않은 채용이라며 부패 덩어리라고 욕은 먹겠지만 말이죠. 반면 대한민국 권익위원회에서는 세계은행보다 더 넓은 의미로 정의합니다. 어느 영역에서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러한 이득을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는 공권력으로 영역을 제한하는 데 반해 권익위에서는 어느 영역에서든 즉 민간 부문까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사기업의 부장님이 인사고과를 빌미로 부하 직원들에게 접대 향응을 요구하는 것은 권익위 기준으로는 부패에 해당하고 세계은행 기준으로는 부패가 아닙니다. 물론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긴 하지만 말이죠. 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편의를 위해 세계은행의 정의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패는 왜 어떻게 나쁜가? 부패는 공공자원 배분을 왜곡합니다. 민간 경제에서 모든 시장 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와 공급 곡선이 형성되는 것과 달리 공공자산의 배분 결정은 단일 주체인 정부만 내립니다. 정부는 당연 모든 국민이 고루 최대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공공자산을 배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수 여론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반 국민의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한 게 아니라 특정 이익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해 나온 결과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민간 경제와 달리 정부만 설득하면 공공지출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정 이익 집단이 정책 위반자에게 강력한 로비를 가하고 정책 위반자 입장에선 기본 월급에 더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 이익 집단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회가 공유해야 할 자원을 일부 이익 집단에게 몰아주는 것은 결국 다른 나머지의 몫을 절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이런 부패로 인한 직간접적 이득은 부패를 제의할 수 있는 소수의 부유층에 몰리게 되고 반대로 정부의 직접적인 부패 제의를 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만이 피해를 입으니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인적 자원이 공공부문으로 너무 몰리는 부작용도 동반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직무가 국가 운영에서 필수 불가결합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어떤 나라와 같이 너무 과도한 경쟁률은 인적 자원 활용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니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또 공공부문에서 과잉 투자가 발생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패한 정치인이 공공사업을 벌여 국고에서 개인 지갑으로 돈을 빼돌리려면 10억짜리 사업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20억짜리 사업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사업 단위가 큰 쪽이 들킬 확률도 줄이고 더 큰 금액을 갈취할 가능성도 높을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안전을 위한 도로 정비로는 예산 1억이면 충분한데 부패 행위를 위해 2억, 3억 더 살을 붙이는 비효율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과잉 투자로 인해 다른 필요한 공공지출이 못 쓰이니 전체적으로는 손해고 말이죠. 부패로 인해 정부 신뢰도가 감소하고 조세 거부로 인한 지하경제 활성화, 세입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부패로 인해 세입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필요한 공공지출보다 장기적인 지출부터 줄이게 되겠죠. 특히 교육 예산 쪽 말이죠. 실제로 구타와 그 연구진은 부패가 교육과 토지 분배에 대한 불평등을 증대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교육의 불평등으로 인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훨씬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자명합니다. 토지 분배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예전에 다룬 적이 있으니 우측 상단 카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소득이나 생활 수준이 지금도 불평등한데 부패 때문에 조금 더 불평등해지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결과가 다소 불평등해 보일지언정 바로 기회는 공정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정부패가 심화되면 공정하다는 인식도 깨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이르게 됩니다. 아랍의 봄과 같은 사례도 있고 말이죠. 또 부패한 뇌물 거래의 이익이 클 경우 기업은 기술 혁신에 대한 유인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에 인터넷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회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통신사 입장에선 독점을 유지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죠. 신규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기술 격차를 벌리면 됩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 유지 비용을 낮추거나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한다면 후발주자가 경쟁 우위를 점하기 몹시 어려울 것이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잠재적 경쟁자들이 시장 진입 견적을 내봤다가 진입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상주의적 발상입니다. 뇌물수수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담당 공무원에게 새로이 통신사업 인가를 받으려는 경쟁사의 진입을 막아달라고 합니다. 힘들게 비용 많이 들여서 성공할지 장담도 못하는 기술 연구 안에도 독점을 손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발전이 없으니 그 나라 국민들은 자주 끊기고 느려 터진 인터넷을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뇌물 비용까지 정가받아 정당한 통신비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를지도 모르고요. 즉 기업들이 부패로 인해 기술 혁신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전가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부패의 정의와 부패가 왜 어떻게 나쁜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아직 다루지 못한 부패가 나쁜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추후 시리즈 2탄으로 부패는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